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사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이고 한국에서 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스웨덴 사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던 한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한국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면서도 한국의 시스템과 혜택은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비난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영상 제발 끝까지 보세요. 오늘 내용은 배울 점 많고 뉴스에서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호주에서 일 끝나고 집 근처에 있는 한국 마트 앞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처럼 보였어요. 외모도 그러고 말투도 그러고 뭐 분위기도 그러고 솔직히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교포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국적이 뭐든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는 한국 가봤다, 뭐 여기저기 다녀봤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말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냄새가 심하다. 사람들이 무례하다. 한국은 문화가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좀 불편해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치는 중국이 만들었다. 한복도 원래 중국 옷이다. 한국은 훔친 문화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 순간 진짜로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김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고 한복이 어떤 역사에서 나온 건지도 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명백한 왜곡이고 공격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자기는 온라인에서 한국의 진지를 올리는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 한국의 실제를 퍼뜨리는 게 자기 목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발에 있는 타투 이런 무궁화랑 태극기 그거 보일까봐 걱정돼서 본능적으로 그냥 발을 가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 계속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걸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답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한국 사회 안에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와요. 요즘 한국을 보면은 특정 국적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재류하고 너무 쉽게 자리를 잡고 너무 쉽게 시민권까지 가는 구조예요. 특히 중국 국적이거나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7년 동안. 여러분, 이 정보는 한국 사람들 중에 상식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 거의 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동네 생기고 커뮤니티 생기고 상점도 생기고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요. 그런데도 재료는 유지돼요.
일도 해요. 혜택도 받아요. 의료 시스템도 이용해요. 가족도 불러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스웨덴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어요. 저는 스웨덴 사람이고 한국에서 7년 살았습니다. 한국어도 혼자 배웠고 한국 문화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한국 사회 안에서 살라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비자 하나 유지하는 게 항상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상의 한국 혈통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고 남고 싶어도 나가야 하는 순간이 계속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남아있고 왜 한국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먼저 밀려나야 하는 걸까 하고요. 이건 질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별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존중하는지, 한국 사회에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는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최소한 태도가 있는지, 이런 기준이 지금 너무 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열린 나라예요. 이건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동지 없는 개방은 언제든지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도 처음에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양성은 힘이다. 열린 사회가 미래다. 이 말 자체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존중도 없었고 동화도 없었고 책임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스웨덴에는 스웨덴 사람 거의 없는 동네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쌓이고 사회가 분열됐어요. 이건 공부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자란 나라에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 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은 문화가 정말 강한 나라예요. 언어, 예절, 역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까지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온다면은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까지 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별이 아니에요. 국가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외국인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을 지키고 싶어요. 밖에서 봤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열린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의도만 믿고 미래를 미룰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이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위험이에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스웨덴이 아니에요. 한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면은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한 거 불편했다면은 그건 이 주제가 가볍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말고 현실로 한번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이 계속 한국이길 바랍니다. 그게 외국인인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라이크하고 구독하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죠. 후와